자, 이렇게 전염병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, 그러면 지금도 이제 이런 게 이슈가 될 수 있다는 거죠. 전염병이 그렇죠. 퍼지면 엄청난 리스크가 생기고 사람들에게 위기가 되는데, 위협이 되는데, 그 전염병이라는 게 사실 두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. 잘 전염되는 병이 있고, 전염률, 그 다음에 또 무서운 거는 죽을까봐 무서운 거죠. 치명률. 예. 이 두 가지가 이제 다 높은 병을 저희 생각했는데, 실제로 전염병의 전염률, 치명률 이런 거에 대해서 희연 씨가 또 연구를 하셨잖아요. 그 치명률이 높으면 사람이 죽기 때문에 전염이 네. 될 수가 없대요. 그래서 이제 치명률이 높은 병은 빨리 사라지고 감염률이 높은 병은 그걸 바뀌는 거죠. 감염이 높은 병이 바뀌게 돼 있고, 그래서 보면은 이제 크게 봤을 때 감염률이 높고 치명률이 낮은 병, 그리고 이제 치명률이 높고 감염률이 낮은 병, 그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, 그 전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종플루, 뭐 독감이죠 어떻게 보면. 그거에 이제 전염료가 엄청 났어요. 우리나라도 한 70만 명 이상 걸렸다고 하더라고요. 네네. 근데 신종플루의 사망률은 0.01%밖에 안 되고, 그리고 이제 이번에 나오는 이제 코로나는 코비드 19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.6%인데 해외에는 조금 높아서 전체적으로 한 2에서 4% 정도 보더라고요. 근데 이런 것들이 저희가 알고 있는 뭐 메르스 같은 경우도 20%가 되고, 뭐 에볼라 같은 경우는 훨씬 높았으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좀 낮은 편이긴 하죠. 에볼라는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요? 예, 메르스나 신종플루는 다 아시겠지만, 좀 됐죠. 네. 에볼라는 어떤 병이었죠? 에볼라는 치명률이 굉장히 높은 병인데 특정 국가마다 좀 다르긴 한데 뭐 25%에서 90%까지 갔어요. 90%. 그러면 걸리면 10명 중 9명이 죽는 거네요? 완전 공포의 질병이었죠. 근데 이거 90%가 죽어버리니까 전염이 안 되는 거예요. 다 죽어버리니까. 죽어버리면 더 이상 전염을 못 시키니까. 그렇죠.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처럼 엄청나게 전염력이 강하지 않아서 위험성이 좀 덜했죠. 그거 옛날 영화에서 본 것 같습니다. 아웃브레이크라는 영화 있었어요. 보셨나요?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언제 영화예요, 그게? 그게 그 영화가 에볼라 바이러스를 모티브로 한 가상의 바이러스가 퍼지는 거를 그린 영화예요. 이게 아마 1995년에 나왔던 거죠. 진짜 옛날 사람 인증하시네요. 아니, 중사도 아니고 지금. 1995년에 뭐였어요? 95년에? 글쎄요, 뭐가 있었나? 아니, 뭐 했냐고요? 저요? 뭐가 있었냐가 아니고. 전 초등학교 들어갔던 것 같은데. 초등학교? 국민학교였죠, 그때는. 네. 그때도 국민학교였습니까? 95년 정도면 국민학교 아닐까? 잘 기억이 잘 안 나요. 기억이 안 나는 분이 나이가 많다는 얘기죠. 근데 아무튼 그때 나왔던 그런 영화인데 참 재밌었어요. 아무튼 그 치사율과 감염률 둘 다 높은 병은 흔하지가 않아요. 네. 그런 병. 그래 그나마 다행이네요.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치사율과 감염률이 높은 병에 가끔 나타난다고 그러더라고요.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어요? 중세 유럽의 흑사병. 앞에서 말한 한 도시의 절반이 다 죽어가던 병이 흑사병입니다. 근데 이 병은 치사율이 높은데 절반이 죽어갔으니까 절반이 죽어가려면 감염도 잘 돼야 되겠죠. 그렇긴 하네요. 그러니까 쥐를 통해서 전염되는 병인데 이렇게 되면 이런 병 같은 경우는 하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바람에 노동자들 임금이 올라갔대요.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. 그리고 지위도 향상됐답니다. 인간의 가치가 올라갔네요. 네, 그래서 봉건시대 영주들의 권력이 약해지고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엉뚱한 그 병이 인류 사회에 영향을 또 준 사례일 수도 있겠죠. 그러면 진짜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이렇게 막 흑사병 같은 게 생기면 뭐 치사율도 높고 전염률도 높은 병이 생기면 게다가 옛날과 달리 현대 사회에서는 너무 모든 게 연결돼 있잖아요. 다 커넥티드 돼 있잖아요. 그렇죠. 비행기 타면 아프리카에 있던 사람이 갖고 있던 병도 바로 한국으로 오고, 뭐 사실 흑사병 같은 경우는 뭐 유럽에서 한국으로 오지 않았을 테니까 그 당시 뭐 고려 조선으로 그쵸. 걱정 안 해도 되는, 요새는 그런 위험도 커지고 그러면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. 전염률도 높고 치사율 높은데 세계는 연결돼 있고, 그럼 잘못하면 사람들 다 떼주고 하고 다 인류가 진짜 파멸할 수도 있지 않나? 뭐 이런 생각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런 거에 대한 연구를 최근 카이스트에서 발표를 했다고 해요. 네. 그래서 이 발표 내용이 뭐냐면 그 어떤 질병에는 초기에는 확진자 수가 늘어나다가 확산 기제가 꺾이는 지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해요. 네. 그래서 뭐 그 이유는 환자가 사망하면서 확산 경로가 차단되는 게 있고, 그리고 이제 환자들 회복하는 것도 있기 때문인데, 이 코로나의 경우, 지금 코로나의 경우는 지속 시간을 7.6일로 놓고 감염률 33%도 사실 이제 높은 편이란 말이에요. 가정을 해서 환자가 하루에 20명을 접촉한다고 했을 때 회복하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18% 정도 되면 증가세가 꺾인다고 해요. 물론 뭐
18%가 회복자면 더 많이 걸렸겠죠. 뭐 40, 50% 걸렸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뭐 스웨덴이나 그런 뭐 집단 면역을 실험하는 나라들은 60%를 얘기를 하잖아요. 60%가 걸리면 뭐 걸린 상태에서 18% 정도가 회복이 되면 증가세가 꺾인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. 그중간 죽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 좀 있는 건가요? 뭐 그렇긴 한데 60%라고 해도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는 2에서 4%니까 2에서 4%도 뭐 스웨덴 1000만 명이면 20만 명이 되겠네요. 굉장한 숫자긴 한데 어쨌건 인류가 멸망할 그런 가능성은 없다. 어쨌든 질병은 꺾이기 나름이고 이와 같은 질병으로 사율 100%인 질병을 가정을 해도 접촉자 수가 7명 이하로 컨트롤이 된다면 우리가 요즘에 뭐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하잖아요. 그래서 접촉자 수를 어떤 컨트롤만 할 수 있으면 인구의 27%가 사망했을 때는 무조건 줄어드는 그런 시뮬레이션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. 물론 27%도 굉장히 높은 거지만 우리가 지금처럼 이제 아무리 이제 다 연결되어 있어도 서로 이제 하루에 만나는 숫자를 컨트롤할 수 있으면 뭐 인류가 멸망할 그런 건 없는 것 같다. 그 이론적인 수치가 있다라고 해요.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치사율이 높으면 퍼지지가 않고 감염력이 높은 질병은 대부분 치사율이 낮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인류를 다 죽일 만한 질병은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네, 명쾌한 결론 좋습니다.